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평년 결과 모지수입니다. 평년 결과 모지수 23쪽 계속 연결할게요.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결과 모지수와 표준 결과 모지수를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화에 산출한 해당 과손에 기대되는 결과 모지수. 뭐 이거다. 뭐 저한테는 관계없는 겁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이 과목에서는 관계는 없고요. 이 계산하는 평년 결과물수를 이런 식으로 가중 평균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1과목에 나오고 2과목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평년 결과 모지수 7개, 뭐 6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요. 1과목에서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김문성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 같네요. 자, 평년 결과모지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결과모지가 결과, 맺을결 열매가 과일이 열리는 엄마 가지의 수입니다. 엄마 가지의 수. 즉, 결과 모지 보니까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고요. 결과지는 과수의 꽃이 붙어 개화, 결실되는 가지, 즉 열매 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평년 결과 모지는 자, 복분자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복분자만. 다른 것은 쓸 데가 없어요. 복분자만 해당합니다. 자, 얘는 하나를 심어 놓으면요,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복분자나 보험에 2,000포기 가입했는데 2,000포기 얘를 뭐라 한다? 한 포기라고 불러요. 한 포기. 네, 2,000포기 가입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 포기마다 평년에는 거의 대부분 6개가 우리 평년 결과 모지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가지 조그만 가지들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이 조그만 가지에서 뭐다?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다? 여기 있는 이런 가지들은 과일이 열리는 가지라고 그러죠. 과일이. 그래서 이 가지 이름을 결과치라고 해요. 과일이 열리는 가지. 그 다음에 과일이 열리는 가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 먼저 나와서 거기서 과일이 열렸습니다. 얘를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엄마 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평년 결과모지 수는 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결과모지가 된다. 즉 중요한 것은 결과모지와 결과지의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 결과모지수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개수를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지에 따르는 과실의 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하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만. 자, 얘가 결과모지구나. 결과모지에서 뭐가 나온다? 결과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과일이 열리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가격입니다. 농작물을 출하여 통상적으로 쓰는 표준적인 키로당 가격. 다 가격들은 가입가격이다, 뭐 기존가격이다, 수확가격 다 전부 다 키로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옥수수 품목에 적용을 합니다. 표준 가격은. 그래서 옥수수는 이제 손해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요. 자, 옥수수 재배했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얼마 손해 났어 해야 되겠죠. 네. 피해, 자, 수확할 수 없는 거 직접적으로 조사해 버려요. 네. 거기다가 자, 피해 수확량 중에 미보상 감수량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즉 피해 입은 것 중에는 보상하는 손해,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해서 수확을 할 수 없는 것, 또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이 못하는 것, 요것들이 지금 혼재되고 통합되어 있는데 거기서 미보상 감수량 빼고 되면 순수 뭐다?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피해 입은 수확량이 계산이 되겠죠. 거기에 표준 가격을 곱하게 되면 옥수수 농사자고 이만큼 손해 입었네 라고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관련 용어예요. 조사.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손해평가 현장 조사.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실제 결과에서는 뭐라 했어요? 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손에 식재된 모든 나무를 우리는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대신 모든 나무 중에서 뭐만 뺀다고요? 유목이나 인수 제한 품종은 뺀다. 꼭 기억하시고요. 주로 이제 해당되는 것은 적과전 종합 거의 대부분 다 해당돼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사과배, 단감, 넓은 값.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있죠. 종합위험이었으니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뭐다?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 보험금을 드릴게요 하는 과수 품목. 대표적인 게 포도, 복숭아, 자두,
또 감귤, 망감류 있어. 망감류 감귤이 주로 이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이런 것들입니다. 황금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에 수확하기 전에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수확이 시작되면 태풍, 강풍, 우박으로 손해난 것만 보상해 주는 방식. 이게 뭐다? 모아가. 착과를 대상으로 나무가 있는 경우에 조사하며 고사주수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 고사된 나무를 우리는 고사주수라고 한다. 중요한 게 뭐다? 고사주수라는 것은 죽기는 했는데, 자, 고사됐죠? 죽기는 했는데 뭘로 죽어야 된다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으면 고사주수라고 불러요. 즉, 보상하는 손해 플러스 죽으면 고사주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상하는 손해 구분은 과실 부분에 보상하는 손해와 나무 부분에 보상하는 손해는 조금 다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자, 과실에서는 예, 보상 손해가 예, 태풍이에요. 네. 나무에서는 보상 손해가 예, 자연재해예요. 근데 이 나무가 4월 달에 냉해로 죽었어요. 냉해면 이제 기온이 생육제곱 이하로 툭 떨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새벽에 영하 4도, 뭐 3도, 4도로 해서 한 너댓 시간이 그냥 영하 3, 4도 꽃이 피고 있는데, 그 뭐다? 그 꽃을 한 서너 시간 동안 냉동실에 넣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나무 상태는 어떻겠냐? 꽃 상태는. 그럼 과일은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나무는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보통 영하 27도 밑으로 더 떨어져야만 이제 고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때 과실과 나무에 대해서, 자, 냉해로 인해서 얘가 죽었다는 거죠. 고사됐다는 거예요. 고사돼. 자, 그러면 과실일 때는 보상하는 손해가 태풍만 해당되니까 얘는 뭐다? 냉해에 해당돼서 죽었으니까 얘는 과실할 때는 얘를 미보상 주수라고 해요. 보상 안 해준다고 얘가. 왜? 태풍으로 죽으면 보상해 주는데 태풍 위에 오면 죽었으니까. 근데 나무는 자연재해 조세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냉해는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사 주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달리 적용할 수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서 저랑 같이 또 공부할 거예요. 과실 손해보장입니다. 나무 손해보장 손해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실도 또 나무도 모두 고사주수가 됩니다. 동일하다면. 여기도 만약에 태풍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는 거죠. 과실도 자연재해 보상, 나무도 자연재해 보상했으면 냉해로 죽었으니까 과실도 고사주수, 나무도 고사주수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실 손해보장 여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5종 한정 7종 보장, 나무 손해가 달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과실에서는 미보상, 나무에서는 고사 주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수학 면적입니다. 얘는 이제 땅이에요. 그래서 논작물, 밭작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학 면적 하면 실제 경작 면적. 자, 실제 경작 면적은 뭐다?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입니다. 이렇게 실제가 들어가면요, 전부 다 가입 일자 기준이에요.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경작 면적. 나무 관련된 보험에서는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우선해. 나무가 과일이 열릴 거니까. 땅하고는 무관해요. 근데 논작물, 밭작물은 땅에서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 경작 면적이란 가입일자, 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인데, 그 중에서 자, 처음에 가입할 때는 자, 1000제곱미터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자, 양파. 자, 양파를 정식해서 탁 심어놨다고요. 근데 수확기 때 보니까 사고 나서 조사로 갔더니, 1000 중에서 한 6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는 이미 수확을 하셔버렸네? 하셔버렸네? 이게 뭐다? 이미 나 조사로 갔을 때 미리 수확해버렸다. 수확을 했어요. 언제? 나 가기 전에 이미. 그래서 이를 기수확 면적이에요. 결국 뭐다? 내가 조사로 갔을 때 조사할 수 있는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확이 끝내버린, 계약자가 수확하셔버리고 없는 면적 뺀 나머지는 이제 있겠죠. 양파가. 그걸 조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사 대상 면적이 됩니다.
실제 경작면 중에서 조사일 기준으로 이미 수확이 완료된 면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겠죠. 수확 완료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양파를 캐거나 해서 수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 기수확 면적입니다. 그래서 다 수확해버리고 이제 잡초밖에 없죠. 여기 좀 여기 지금 벼고요. 이렇게 벼 수확했고, 수확한 면적. 자, 실제 결과 주수.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 또는 과수원의 농지와 같은 말입니다. 식재된 모든 나무수.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떤 거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게 유목이나 인수 제한 품종, 얘를 뺀 나머지는 가입일자에 심어져 있으면, 오케이는 실제로 맺을 결 열매고, 가입이 열리는 나무의 수, 나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즉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의 과수 품목이니까 뭐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밤, 호두, 뭐 참다래, 대추, 매실, 뭐 살구, 뭐 어미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해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 과수원의 가입일자 기준,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가 중요한 게 어느 때 심어져야 된다고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가입일자 전에 이미 심어져 있어야 되겠죠. 바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인데 유목이나 인수지하 품종은 제외합니다. 가입일자 이후에 식재된 나무는 수령과는 무관하게 실제 결과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은 가입을 11월 달에 했어요. 11월 달에 가입했고요. 이제 한 10년생 사과나무를 이듬해 1월에 10년생을 갖다가 이 과수원에 옮겨 심었어요. 그럼 이게 실제 결수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고 얘는 뭐다? 1년생이 되기 때문에 유목에 해당이 됩니다. 유목에. 네. 왜냐하면 이 나무의 수령은요, 옮겨 심을 때 10년짜리 갖다 옮겨 심었던 아니면 1년생을 옮겨 심었던 필요 없습니다. 과수원에 딱 안착하는 그 해가 1년이에요. 이게 너 짬뽕 나 10살 먹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조금은 한 살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제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의 품종이 있습니다. 유목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이나 기준 수령 미만의 나무를 보통 유목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유목 몇 주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건 인수, 즉 실제 가수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실제 결과 주수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무화과죠. 멋지게 제가 찍었습니다. 현재 무화과를 이렇게 멋지게 지려요. 어마어마하죠. 뭐, 그냥 집채만하게 한 줄을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는 이 가지에서 무화과가 열려요. 여기도 이제 이파리 들춰보면 다 무화과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보이고요. 무화과다 그러면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재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사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 봉지 씌우기에는 봤으니까 이제 배나무입니다. 사과도 이렇게 지금 주간보로 해서 키우는 게 있고요. 다축 재배 옆으로 쭉 해서 이제 그 농민들께서 계약자분들께서 수확이 용이한 구조로 이렇게 재배하는 방식, 가지를 옆으로 늘어뜨려 가지고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분재처럼 이렇게. 민보상 주수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또는 수확량이 또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즉 중요한 말은 뭐예요? 미보상 주수라는 것은 중량보다 보상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플러스 고사되거나 또는 수확량이 또는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얘를 뭐라 한다? 미보상 주수다. 앞에가 뭐가 들어갔다고요? 죽기는 했고 수확량이나 착과량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보상은 손해의 원인으로 줄어들거나 죽었으니까 미보상 주수가 됩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항상 전제 고사주수는 뭐예요? 보상은 손해 플러스 죽으면 됩니다. 그렇죠? 두 개가 만족돼야 돼요. 네. 미보상은 뭐다? 두 개 만족돼야 됩니다. 보상 손해 이게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의 보상 손해는 자연재해만 해당되는데 초수에 멧돼지는 보상 손해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다? 멧돼지로 인해서 죽은 나무는 미보상이 됩니다. 그렇죠? 또 이 집은 보상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3개라는 거죠. 근데 병충해로 죽었다. 병충해는 보상 손해 아니니까 그걸로 병으로 죽었다 하면 미보상 주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적과점 종합의 방식이나 수학감도 나무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미보상 주수는 뭐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여야 됩니다. 자, 실제 결과주는 뭐라 했어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손에 식재된 모든 나무, 그 나무가 보험 기간 동안에 보상한 손해의 예우 원인으로 죽어버렸다, 미보상입니다. 그렇죠? 항상 중요한 거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한 손해의 예우 원인으로 죽어버렸거나 또는 보상한 손해의 예우 원인으로 수확량이나 채권량이 현재 감소하면서 보통 안 죽어도 미보상수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 가지치기를 많이 해버려요. 이걸 전지, 정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강전전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세 개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두 개를 잘라버려요. 그럼 한 3분의 2가 지금 과일이 없죠. 이제 계약자는 뭐냐, 나 이거 새로 수형을 좀 멋지게 잡아야 되겠다. 나무 형태를 잡아서 재배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의욕이 높아요. 근데 가보니까 두 개 뚝 잘라냈어요. 없으니까 이 하나만 남았겠죠. 과일이 3분의 2가 없어지니까 수확량의 착가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라고 보고 미보상, 이 나무는 뭐다? 미보상. 과일이 여기는 이제 원래 얘기하면 30개, 30개, 이 집 한 100개 정도 열리는데 이 집 보니까 한 30개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뭐다? 이 부분을 잘라내서 30개 안 열렸다는 거죠. 그럼 이 자른 행위, 이게 뭐예요? 보상은 제로 자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풍이 부러뜨렸다 그럼 관계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약자가 임의로 잘라서 제거해가지고 과일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이 나무는 미보상 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과실손해보장 손해가 자연재해 화재인데 초수에 멧돼지로 거사되면 얘는 뭐다? 미보상 주수죠. 왜냐하면 자, 보상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예의 원인으로 죽어버렸다. 죽었으니까 미보상이 됩니다. 자, 나무 손해보장 손해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데 병충해로 죽었다 그러면 뭐다? 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데 병충해니까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죽었으니까 미보상 주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학 주수 볼게요. 실제 결과적으로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 수입니다. 자, 실제 결과 나무여야 됩니다. 자, 보험 가입할 때 가손이 시작된 모든 나무 중에서 내가 조사할 때 보니까 이미 수확이 다 돼버려서 없어, 과일이. 그걸 뭐라 한다? 기수학 주수라고 합니다. 수확 불능 주수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중 항상, 자, 고사 주수, 기수학 주수, 수확 불능 주수, 미보상, 전부 다 뭐다? 실제 결과 주수, 즉 보험에 일단 가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자,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중요한 말이죠. 보상하는 실제 결과 주수여야 되고 보상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전체 주지꽃눈, 아까 단감 떨문감 때문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체 주지꽃눈, 자, 이 1년생 그 지금 가지가 다 부러졌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자, 전체적으로 꽃눈이 보험 약관을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이건 보통 3분의 2예요, 약관은. 근데 그냥 그대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수학 불능 주수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수학 불능 보상한 손해로 과일이 없는 거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 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안 죽었다. 즉, 수확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무는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 불능 주수예요. 뭘로 인해서 수확이 불가능하다?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적과점 종합위험 방식에 해당됩니다. 다른 거에는 수학 불능 줄 수는 없고 사갑에 단감 떨문감에 해당되는데 특히 단감 떨문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조사 대상 수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나무 중에서 고사 나무 수, 미보상 주수, 수학 알려 주수. 자, 총 실제 결과수가 가입할 때마다 100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거예요. 5주 있어요. 자, 미보상 주수는 뭐다?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어버렸다. 이가 3주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수학 완료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중 조사일자 기준으로 이미 수학이 완료된 주수 2주 있다면,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눈이 없어지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나무, 대신 나무는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수확량 수 영주라고 했을 때 이 집에 과일에 대해서 표본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 조사해야 될 나무 수는 몇 주냐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100주에서 5주, 3주 뒤에 빼니까 90주가 과일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가전 종합이나 수학감소, 과수 품목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과실 피해 조사 시 과손의 실제 결과주소 중 과실이 있는, 즉 나무에 과일이 달려 있는, 착과되어 있는 나무를 뭐라고 한다? 조사 대상 주수라고, 걔를 조사한다고요. 착과수. 그럼 과일이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조사대수는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실제 결과지수 마이너스 고사지수 마이너스 수학불능 미보상 기수학. 이 순서는 관계없어요. 다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조사대수는 뭐라고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입니다. 자, 사과가 손이네요. 자, 리본 묶고 사과의 개수를 싹 세는 거예요. 얘가 뭐다? 얘가 지금 조사 대상 주수에서 표본주를 정해놓고 세는 거예요. 자, 과일이 다 달려있는 거죠. 얘네들이 뭐다? 전부 다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 가입일자 이제 땅덩어리예요. 논밭작물. 그래서 가입일자 기준으로 이제 여기는 앞에 말이 중요하거든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수학불능 면적 또는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도 여기에 실제 경작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입할 때는 이 작물이 양파를 심어놨는데 내가 조사로 가보니까 기수학 면적이 있었다. 그럼 이 면적 원래 기수하기 전에는 뭐다? 양파가 심어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실제 경작 면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은 조사 대상 면적 플러스 수학불능 미보상 기수학 면적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된다? 실제 경작 면적이 되고요. 진짜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땅땅을 조사하는데 얘는 이제 복분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분자 아니라 고추네요. 고추, 복분자, 고추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마늘 조사하고 있고요. 얘가 실제 지금 경작 면적 중에서 마늘의 조사 대상 면적. 얘는 뭐다? 옆에 논인데, 예를 들어 얘가 한 농지라고 본다면, 이렇게 같이 하나의 농지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이 부분은 뭐다? 기수학 면적, 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불능 고사 면적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이 불가능한 면적 또는 죽어버린 면적입니다. 얘는 수학불능 면적이나 고사 면적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는 고사주수하고 수학불능주수가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고사주수는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 거. 수학불능주수는요, 과일은 안 열리는데, 보상하는 손해는 안 열렸지만, 수확할 수 없지만, 나무는 살아있는 건데, 얘는 그냥 여기가 이 땅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확을 못하든 죽어버렸든, 여기 작물이 수확을 못할 정도로 피해 입었든 아니면 죽어버렸든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수확감소 논작물, 밭작물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학불능 면적이. 수학불능 면적은 전제가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잖아요. 경작 면적 중에 이거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학불능 면적 100제곱미터 그러면 이 농지에는 지금 재해가 발생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기간 내 실제 개념은 지금 보상 손해로 인하여 수확을 할 수 없는 면적. 해당 면적의 수확량은 없으면 수확량은 당연히 0kg다. 사유가 보상하는 손해이기 때문이므로 수확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상하는 손해로 여기에 지금 작물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염해피해예요. 염해.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게 뭐냐 여기서 무슨 벼를 심어야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수확 불능 면적 또는 고사 면적입니다. 이 부분을 수확할 수 없겠죠. 왜 수확할 수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수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고사 면적 또는 수확 불능 면적 같은 의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 중, 자, 해당되는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 손해의 원인으로 수확량, 현저하게 감소한 면적입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마다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이었는데, 처음에 양파를 심었어요. 근데 양파를 일부 면적에서는 일찍 수확해버리고, 양파를 1000제곱미터 심었는데, 400제곱미터를
이 수확을 하고요. 이 자리에다 뭘 심어놨냐면 다른 작물, 타작물을 심어놨어요. 예, 양파를 수확하고 여기에다가 6월 달이니까 뭐 콩을 심었어요. 콩. 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뭐다? 이 문제는 여기 콩이 나왔으니까 얘가 타작물 재배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계약자가 다른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수완이 어떻게 결정할 거냐? 기수학 면적,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은 계약자의 어떤 행위로 또 의지로 인해서 발생된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있음, 없음을 알 수 없는 면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피해가 없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피해가 없으니까 강제로 수확량을 산출해버려요. 얼마만큼? 평년 수준의 수확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에다는 뭐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가지고 수확량으로 환산시켜버리는 구조입니다. 자, 어쨌든 실제 개념은 좀 보험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손의 예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재 미보상 면적입니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자, 뒤에 쪽은 보상하는 손의 예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면 타작물 재배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타작물은 실제 개념이 좀 보험에 가입한 작물 외의 작물이 식재되어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데 있어요. 벼 조사로 가면 일부 얼마나 수확하셔가지고 이제 뭐 양배추 같은 거 심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타작물로 보시면 됩니다. 미보상, 실제 경작 면적 중 보험에 가입한 작물이 보상하는 손해의 예원인으로 수확량, 중요한 게 예원인이요. 현저하게 감소했다.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미보상 면적입니다. 타작물 재배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은 보상하는 손해와 무관하게 이 면적에는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수확량이 없었잖아요. 없으므로 해당 면적에 대해 수확량은 보험 가입할 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가지고 수확량으로 산정합니다. 이게 기수학 면적이에요. 가보니까 이미 수확해버렸어요. 기수학 면적. 자, 얘는 이제 복분자 새로 심어놨어요. 복분자 심어놨는데 복분자이고 얘는 뭐다? 기수하겠다. 뭐 없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복분자이고 옆에가 마늘 있죠. 타작물 재배면이다. 가입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타작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고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보통 보면 이제 연말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가 이제 그 이듬해 되면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이제 새 결과지가 나와서 과일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자, 재배는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재배 및 피해 관련 구분 관련 용어는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